유권입니다. 1월 12일 종목연구 3부는 한솔케미칼부터입니다. KG 모빌리안스까지 10종목이죠. 자, 재빨리 한 20분짜리 영상으로 얼른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한솔케미칼입니다. 특별한 말씀 없으셨죠? 사연이 있어야 마치 제가 그 라디오 DJ처럼, 그죠? 사연 읽어보는 것도 재미가 있는데,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네요. 그냥, 한솔케미칼 봐달라. 그럴 때 항상 제가 뭐라 그럽니까? 예, 잘 보고 있습니다. 잘 보이네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나요? 현재는 한솔케미칼 뚜렷하게 팔아라 할 수 있는, 사라가 얘기가 아니고, 팔아라 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죠. 그죠? 좋잖아요. 기준선 위에 있고, 후행수배 위에 있고, 다 좋아요. 어떤 분이 지난번에 저한테 한솔케미칼 살까요? 하셨길래 제가 사세요! 했던 종목입니다. 그렇죠. 지금 어떻게 할까요? 지금 사세요? 예, 사세요. 지금도 괜찮아요. 사세요. 그렇죠. 지금도 나쁘지 않아 보이니까, 괜찮아 보이니까 사세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준선 위에 있고요. 후행스팬 보는 게 문제 없죠. 그러니까, 아래 사이가 약간 내려와 있는데, 이거 조정을 보여보자. 지가 가봤자 기준선 아니겠냐는 거죠. 그래서 한솔케미칼은 동그라미. 그렇죠. 솔브레인입니다. 솔브레인도 특별한 말씀 없으셨음. 똑같은 이야기. 한솔케미칼이나 별로 그림이 나빠고 똑같습니다. 그냥 상승세. 겨우 상장된 지 100일 좀 지나고 된 난득택에 그나마 조금 구름이 만들어졌죠. 그전에는 구름도 없었어요. 근데 구름 위에 있고, 기준선 위에 있고, 후행스팬 문제 없고, 아래 사이가 매도 신호가 나타났으니까 약간 빠지는 정도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아래 사이로 거래해가지고 자주 매매하실 수 있다. 오케이, 지금 진작에 팔아야 되고요. 그게 아니면은 기다리고,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면 다진 매도,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계속 보유. 아래쪽에 구름도 점점 두터워지고 있으니까, 구름 밑으로 내려가고 추세가 하락세로 바뀌는 가능성은 낮으니, 길게 봐도 좋아 보이죠. 이제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파동을 말하기는 어렵죠. 자, 그 다음에 SK입니다. 당연히 올라간다고 봅니다. SK. 마찬가지. 특별하게 말씀 없으셨으니 저도 특별한 말씀 없음. 그죠. 여기가 바닥이겠죠. 그죠? 볼까요? 그렇죠. 여기가 바닥에서 하나의 상승, 그 다음에 조정, 또 새로운 상승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파동을 세보는 게 가장 안전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이겠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죠? 그러니까 조정. 큰 상승 파동에 조정. 그 다음에 다시 새로운 상승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조정 정도, 기준선과 전환선에서 겹쳐 있는데,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면 일부 다진 매도, 조정은 예상되고, 아래사가 밑으로 내려가면은 아래사로 봐서는 일단 팔아야 될 것 같고요. 조정은 예상됨. 그래봤자 구름 위에 있고, 후행스팬도 이쪽에서 지지가 예상되니까, 그다지 크게 큰 폭으로 하락할 걸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은 그냥 보고 있고요. 아직 매도 신호가 나타난 건 아니죠. 그죠? 매도 신호 아니니까 아직은 더 보고 있고,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거나 그래 되면은 조금 일부러 다시 매도하는 정도의 의견입니다.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컴퍼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얘는 구름 위에 기준선 트란선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는 기준선 위에 후행스팬더 캔들 위에 다 좋아요. 아래 사이는 여기서 매도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아직까지는 오히려 아래쪽에 있으니까 혹시 더 상승해서 70원 넘었으면은 주가가 더 올라가서 그때는 오히려 여기가 도로 매수 신호가 나타난 거니까 미래컴퍼니도 좋네요. 과거에 제가 얼마 전에는 종목 분석을 1, 2, 3부 나눌 때 항상 좋은 종목이 뒤에 몰려있더니 오늘도 어떻게 된 파인지 뒤쪽에 한솔케미칼, 솔브레인, SK, 미래컴퍼니 둘 다 4개가 다 연장으로 동그라미 신호가 나타나고 있네요. 자, 5번째 롯데정밀화학. 미래컴퍼니를 올리신 분은 계속 가지고 있어도 괜찮죠? 예, 그렇죠. 이제 결혼 초에 좀 뭡니까 외롭고 쓸쓸하고 어려울 때
아침, 아빠한테 전화해가지고 어려움을 달랬다고 하셨는데, 요즘 주식시장의 어려움을 제 보는 낙으로 보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만은, 글쎄요, 뭐 저는 안타깝게도 딸이 없어가지고, 딸이 없어가지고, 맞죠? 딸 맞죠? 그죠? 아빠랑 전화했으니까, 결혼 초에 아빠랑 전화한 게, 남자가 신혼 초에 아빠랑 전화해가지고, 아빠, 우리 마누라가 속썩이게 화제라는 거 아니에요. 그쵸? 아이디로 봐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쵸? 뭡니까? 저는 딸이 없어가지고, 저도 남자가 돼서, 저한테 결혼한 아들놈이 죽어도 잘 안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계속 보여도 괜찮아 보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도움이 되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뿌듯합니다. 그렇죠? 이런 재미를 하는 거죠. 소위 팬레터 보는 재미를 하는 거죠. 롯데 정밀화학입니다. 롯데 정밀화학. 특별한 말씀 없으셨고요. 지금은 특별한 말씀 없다 그래서 얘는 사인이 없다 그럽니다만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냥 아주 기계적으로 거래하는 게 단순하고도 무식하게, 그죠? 단순하도 무식하게 기계적으로 거래하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면은 기계적으로 일단 다짐해도, 그죠? 무조건 일단 팔고 보는 거야. 그룹 밑으로 내려가면 다 팔고, 그룹 기준선 위로 다시 올라가면 또 사고, 후행스핀의 캔들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얘가 올라가려면 아마도 이런 데에서 저항을 좀 받겠네, 그죠? 그러니까 다짐해도 하는 것은 뭐 타당해 보입니다. 기준선 밑으로 내려와서 그룹 하나 들어가 버리면 아마도 왔다 갔다 하면서 횡보하다가 아래쪽에 지지를 받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지를 받고 힘을 비축한 다음에 다시 상승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올라간다는 보장을 있으면 안 팔아도 될 텐데, 그룹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골치 아프지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일부라도 매도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렇죠? 일부 매도. 그 다음에 더 좋은 비전입니다. 더 좋은 비전은 제가 전에 분석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구름 밑에서 헤매다가 드디어 구름 밖으로 나갔어. 이때쯤 말씀드렸나? 그죠? 구름 밖으로 나가면, 그때는 구름 밖으로 나갔다가 구름 테스트 해보고 갈 거다. 그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줄 끊은 그대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줄 끊은 그대로 내일 올라가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래서 아직 멀었고요. 후행스팬 캔들 위로 올라갔고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아마도 저항은 이런 정도에서 한번 저항은 좀 있어 보인다. 이번에 올라가면 아마 이것에서 걸리고 내려가는 그런 정도가 되지 않겠나 싶기도 하네요. 더 보유 좋아 보이네요. 이 종목은 상승, 매수, 보유. 그렇죠.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88만원 돌파를 확인하고 샀는데 오늘 얼마요? 85만원에 샀는데 사고 치셨다라고 하셨거든요. 뭐 지나고 났으니까 사고 치셨다는 겁니다. 그럼 아직은 사고 쳤는지 오히려 그게 과감한 선택이었는지는 당장은 알 수가 없죠. 그죠? 좀 기다려 봐야죠.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올라가면 오늘 잘한 거고요. 그죠? 내일 계속 밀리면은 그건 이제 비로소 사고 친 거죠. 그죠? 어떻게 될까요? 통상 저럴 때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니까. 그죠? 어떻게 말씀드리냐니까. 그러니까 사람이란 게 항상 올라가는 쪽으로 자기가 한 선택을 옳다고 생각하지, 주가가 떨어질 걸 예상하고 하락할 걸 예상하고 손해볼 걸 기대하고 파는 주식을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올라갈 걸 다 기대하죠. 문제는 예상은 자신의 주관적인 예상과 실제로 시장은 달리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기계적으로 자신만의 기준을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무슨 기준? 기준선이면 기준선, RSI면 RSI. 그죠? 그래서 삼성바이오는 진작 여기서 70m 내려갔으니까 여기가 매도 타이밍이었고요. 반면에 또 뭡니까? RSI는 이미 매도 신호 나타난 다음에 매수 신호가 아직 없고, 그 다음에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사실은 오늘은 살 때가 아니고 팔 때였는데 일단 사셨다고 하니까 아마 85만원 이런 데 사셨다니까 오늘은 좀 난감하셨겠네요. 그렇죠. 종가가 일단은 글쎄요, 기준선 밑으로 내렸으니까 내일도 만약에 회복을 못한다면 일단은 기준이 뭐냐, 기준선 밑으로 내렸으니까
조금이라도 물량을 줄여놓는 것이 어떻게 어느냐라는 의견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요. 그리고 제가 지금 후행스피인에 캔들을 딱 닫고 있는데 이렇게 캔들을 닫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이렇게 안 가고 주가가 더 밀려버리면 캔들 밑으로 내려가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이 부분이 오히려 저항선으로 작용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데 걸기적거리는 영향력을 미칠 공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도 밀려서 주가가 후행스팬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기존선을 회복하지 못하면은 구름은 있으니까 하락세라 완벽하게 빠질 것 같아 보이지 않으니까 다 매도하시라 말은 아닙니다만은 비중은 조금 줄여놓고 나중에 다시 되살 기회를 노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거죠. 일단은 내일 어떻게 되는지 가서 다시 매도라도 하든지 아니면은 더 보든지를 결정하고 싶습니다. 올라가면 계속 기다리는 거고요. 당연한 거고. 그게 아니고 내일도 밀리면은 일부라도 팔고 싶다라는 의견입니다. 자, 기아차입니다. 지금이 새로운 1번 파동인가, 큰 파동으로 봐서도 지금 1번 파동인가 하는 거죠. 볼까요? 파동을 하나, 둘, 셋, 넷. 아마 여기가 1, 2겠죠, 그죠? 여기가 1이겠고, 2겠고. 그 다음에 이건 3은 아니겠죠. 그죠? 이걸 3으로 볼 수 없잖아요. 3의 1이고, 여기가 3의 2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3의 3이 아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셋, 넷, 다섯. 여기가 아마 3의 3 아니겠나 싶네요. 여기가 3의 4겠고, 아마도 3의 5 정도 아니겠나 싶네요. 그래서 여기가 하나의 커다란 상승파동 하나, 새로운 상승파동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뭐 조정이 있으면은 그때 본 이런 상승파동에 대한 조정, 그리고 다시 상승, 그러니까 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조정이 되는지 아닌지 어찌 아느냐, 뭐 항상 말씀드렸듯이 뭡니까?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혹시 모르니까 일단 다짐 매도, 그죠? 하는 정도로. 그리고 후행스팬이 이렇게 내려버리, 주가가 이렇게 더 밀어 내려오면은 후행스팬의 캔들 밑으로 내려버리면 진짜니까, 그거는 확실한 조정이라고 볼 수 있죠. 아직은 5번 파동, 그죠? 이 커다란 상승 파동에 3의 1, 3의 2, 그러니까 1, 2, 3번 파동이라고 얘기죠. 3번 파동. 그죠? 3번 파동에 3의 1, 3의 2, 3의 3, 3의 4, 3의 5, 3번 파동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4번 파동이고, 앞으로 5번 파동, 1, 2, 우리가 지금 3번 파동 중에 3의 1, 3의 2, 3의 3 정도 여기 와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커다란 흐름으로 본다면, 아직도 4, 5가 있고, 4, 5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3의 3이다. 그렇죠? 1, 2, 3의 1, 3의 2, 3의 3, 3의 4, 3의 5. 말 잘못했네요. 여기가 3의 5고, 그러니까 3번 파동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4다. 여기 4다. 그죠? 들어갈락 말락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다시 5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이야기가 파동으로 얼핏 봐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기아차. 그래서 지금은 뭐 조정은 예상되지만 아직까지 매도 신호가 나타난 건 하나도 없죠. RSI 72에 있고요. 그죠? RSI가 72에 있고, 밑으로 안 내려갔고, 기준선도 내려가지 않았으니까 5번 파동일지 모르겠으나 아직까지 조정이라고 시작되다가 바라기는 아직 모르겠죠. 그냥 보는 거죠. 상승. 그렇죠. 그 다음에 홀테일신라. 뭐 좋네요. 동안에 얘는 기준선 밑에 있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파세요라고 했을 때는 이때 조금 파세요 했을 텐데 지금 다시 기준선 위로 딱 고개를 냈으니까 여기서 파셨으면 다시 사세요. 물론 안 팠을 테니까, 안 파졌을 테니까, 지금도 뭐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뭐, 지금은 이제 드디어 기준선을 다시 회복했으니 올라가는 거죠. 저는 호텔신라 같으면 종종 제가 농담 삼아 이거 백신주라 그래요. 백신 관련주. 설마 호텔신라가 백신을 개발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백신만 개발되면은, 이제 개발됐고, 백신이 이제 사람들 넣고 경제가 정상화되면은, 이제 백신 생명성이 없으면은, 이제 여행도 다니고, 그죠? 면세점도 장사가 잘 될 것이고, 그러면 호텔신라가 예를 들어서 모두투어, 하나투어, 뭐 이런 것, 노랑풍선, 이런, 또 롯데관광개발, 이런 관광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같은 그 항공주들과 마찬가지로 역시 여행 관련 주식이다 보니까 호재
이제 나쁠 일은 없죠. 이제 나빠질 일은 없죠. 이제 호주신라는 좋을 일만 남아 있습니다. 구름도 그렇고 기준선도 그렇고 후행스팬도 캔들 위로 올라갔고 기준선 위로 올라왔으니까 이 종목은 나빠볼 이유가 없죠. 매수, 보유, 상승. 마지막에 LNK죠. 이 종목은 뭐 급등세가 나타난 종목이다 보니까 파동으로 말하기도 그렇고요. 그냥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저는 기준대로 거래하시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기준? RSI가 70m 내려가면 파시거나 아니면은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면 팔거나 둘 중에 하나 1번 전략을 하거나 2번 전략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시라. 또 어떤 분은 뭐 1번 전략, 2번 전략을 절충해서 RSI가 조금 내려가면은 조금 팔고 그죠? 예, 근데 뭐 이게 제가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면 다짐매도 하라 그러니까 다짐매도 한 물량이 여기서 40%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체 물량에 RSI가 밑으로 내려갈 때 20% 팔고 그 다음에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면 20% 팔고 주가가 구름으로 내려가면 나머지 60% 다 팔고 뭐 이런 전략을 하신다는 분도 있는데 뭐 그거는 선택의 나름입니다만은 어차피 기준대로 하시라. 기준은 정해놓고 하시라. 지금은 뭐 급등세가 나타나는 종목을 섣불리 여기가 꼭지다 여기가 꼭지다가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아무데도 없죠. 지금 계속 보유 올라간다고 보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자, KG 모빌리언스가 2부의 마지막 종목인 3부의 마지막 종목인데요. KG 모빌리언스 사실은 제가 솔직히 며칠 전에 이 종목을 분석하면서 이런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 어떻게? 자, 구름 밖으로 나갔으니까 그동안에 압박과 소름에서 헤매다가 구름 밖으로 나갔으니까 이제 구름이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 테스트 해볼 거야. RSI도 그렇고 해서 이제 조정 보일 거야. 그러면 얘가 바로 가서 조정받고 가거나 아니면은 좀 내려와서 구름 상단의 지지를 받거나 아니면 더 내려와 구름 상단의 지지를 받거나 이때 그죠? 이렇게 구름 상단의 지지를 받거나 아니면 더 내려와가지고 기준선 정도까지서 지지를 받거나 아니면 더 내려와가지고 구름 하단의 지지를 받거나 뭐 어떻게 하나 이렇게 지지를 받고 올라갈 거야 라고 분석했던 종목이에요. 근데 이까지는 구름 받고 나왔고 그 다음에 구름이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 테스트 해볼 것까지는 좋았는데 구름 상단의 지지를 받고 돌아서는 듯 했으나 그렇게 안 됐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기준선의 지지를 받겠지 했는데 받는 듯 하다가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구름 하단의 지지를 받겠지. 근데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죠? 최후의 보루죠. 그러니까 제가 예상했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나리오 중에서 그야말로 최악의 시나리오, 구름 하단에 딱 걸리는 시나리오에까지 와 있습니다. 그 와중에 기준선을 지지하지 못했으니까 기준선 무너뜨렸고요. 그러면서 후행스팬도 어느 순간에 캔들 밑으로 내려와 버렸죠. 이제 마지막으로 주가가 구름만 빠져버리면은 어한 사이에 기준 전환선 꺾여 기준선 전환선 서로 교차해 후행스팬 캔들 밑으로 내려와 뒤행스팬 주가가 구름 밑으로 내려와 추세가 상승세에서 하락세로 바뀌는 단계를 한 사이에 다 거쳐버린다는 겁니다. 현재는 어디까지 와 있느냐? 여기까지 와 있죠. 구름만 버티고 있다는 정도입니다. 예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예상대로 주가가 움직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이처럼 보다시피 예상과 달리 움직이는 경우도 있다 하는 것은 뭐 제가 맞고 틀리고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도 실제로 예상과는 달리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가 많으니까 항상 융통성 있는 유연성 있는 사고방식을 가지시라 하는 이야기죠. 왜 그때는 구름박 지지박 올라간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그렇게 따지봤자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은 지금 현재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구름 밑에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을 때 이때라도 일부라도 팔았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그때는 이미 후행스팬도 캔들 밑으로 나왔으니까 자, 요때에도 얘가 주가가 좀 더 내려오면서 주가가 조금 더 밀리면서 후행스팬이 캔들 밑으로 내려와 버렸죠. 그죠? 그러니까 내려와 버렸죠. 그러니까 일부라도 여기서 매도하는 건 맞아요. 여기든 간에 일부라도 다짐 매도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뭐 분명히 아직까지 안 팔고 올라가기를 기대하고 있을 테니까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안 팔았다면 어떻게 하느냐. 일단 더 기다리는 건데 할 수 없죠. 더 기다리는 건데 구름 밑으로 고개를 내면은 그죠? 구름 밑으로 고개를 내면 어찌 됩니까? 그럼 여기라도 타지 매도 안 했으면 지금이라도 일부라도 구름 밑으로 나갔으니까 지금이라도 비중을 줄여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원칙적으로 본다면,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요때 기준선 무너졌을 때 일부 팔고, 구름 밑으로 나가면 다 파는 건데, 안 팔을 테니까, 구름 밑으로 나가면 일부라도 파시라. 이렇게 되면요. 그건 안 팔 필요 없죠. 그죠? 구름이 지지를 절묘하게 받으면, 우리가 예상했던 세 번째 시나리오, 그러면 하단의 지지를 받고 돌아서는 시나리오가 된다면 그때는 더 팔 필요 없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내일 올라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고 구름 밑으로 고개를 내면은 밖으로 내려가 버릴 때는 일부라도 팔아두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의견입니다. 저는 어느 쪽에 무기를 두고 싶습니까? 그래도 구름 하단의 지지를 받고 반등하는 쪽에다가 무기를 두고 싶긴 합니다. 그쪽에 가능성이 좀 더 있어 보입니다. 구름 하단도 나름대로 지지력으로 튼튼한 지지선이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일말의 기대감을 두고 싶습니다. 많은 건 기대고 실제로 현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철저하게 매매의 원칙으로 삼으시라 하는 말씀입니다. 구름 받고 나가면은 조금이라도 파세요 하는 의견입니다. 안 내려가면은 안 팔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3부였습니다. 자, 눈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눈길에 조심하시고, 자, 내일 다시 3시 반에, 마감 라이브에서 뵙겠습니다.